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병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거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의병들이죠. 각 지역에 있었던 양반들을 이제 리더로 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참여를 해서 쳐들어오는 외세와 싸우는,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었고, 이제 뭐 병자호란 뭐 때는 이제 청나라였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시기의 의병들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의병들입니다. 이 항일 의병 운동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의병 운동에 나섰던 분들은 이제 주로 위정척사 운동,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위정척사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하셔서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게 의병 운동이고요. 이 의병 운동은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기별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5년에 일어난 을미의병, 1905년에서 6년에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에 정미의병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일어나게 된 계기를 살펴보시면 1895년의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있었던 대사건이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 그리고 갑오 3차 개혁 혹은 을미개혁에서 진행됐던 단발령, 이 두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조선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한 나라의 국모를, 우리 중전을 일본의 그런 그 낭인들이 몰려와서 집단으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해될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 민족이 전통으로 해왔었던 머리를 이제 묶는 상투를 이제 일시에 없애라고 하는, 그리고 또 고종의 그 상투를 뭐 신하들이 머리를 직접 가위를 들고 자르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경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전해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유인석, 이소흥, 허위 같은 분들인데 보통 이제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 양반들, 또 학문이 뛰어났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을미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주장은요, 단발령을 철회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군들과 싸웠었는데, 이게 해결이 된 거는 이 당시에 그 의병의 성격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국왕이 해산하라고 하자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을 한 이후에, 자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와서 안전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의병 활동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이제 조칙을 내리자 자진해서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후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갔었죠. 아무래도 동학농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병의 활동에는 또 의병 활동대로 참여를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에는 활빈당이라는 이름의, 마치 홍길동이 부자들의 돈 뺏어서 백성들 나눠주는 것처럼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털어서 백성들을 돕는다는 활동을 한 겁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최초의 항일 의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병장은 주로 보수적인 유생들이 이제 리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의병이 없다가 한 10년이 지난 1905년 다시 한번 의병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을사늑약 때문이죠. 자꾸 조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입니다. 늑약.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약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약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종 황제가 대표를 임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고종 황제가 그 대표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준 적도 없고, 또
공식적으로 이 조약이 발효됐음을 선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조약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약이 을사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을사늑약의 결과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잠했었던 이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전개를 하면서 유생들이 또 다수가 되는 활동이 시작이 됐죠. 유생들이 다수이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었던 신돌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양반이 아니어도 그 의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최초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민종식,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입니다. 여기서 최익현은 우리 앞서서도 몇 번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최익현이 등장했었던 시기는 일단 흥선대원군이 퇴장할 때, 흥선태원군이라고 쓸 뻔했네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때 한번 나왔고요. 대원군이 이제 그 섭정을 그만둘 때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 외양일체론 얘기하면서 개항반대할 때 한번 나왔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을사의병 때 등장을 합니다. 이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 성략을 공부한 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꼬장꼬장한 성격의 대쪽 같으신 그런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익현 선생이 이때 나이가 이미 벌써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일본군과는 잘 싸우시다가 대한제국군과 이제 싸우게 된 상황이 오니까 내가 어찌 신하로서 황제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싸움을 포기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고 대마도로 건너가셨는데, 뭐 대마도에 갇혀 계시면서 일본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굶어서 돌아가신 거는 아니었다 그러고요. 요즘에 그 연구에 보면 일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벌이신 거는 맞대요. 단식 투쟁을 벌이신 적이 있는 거는 맞는데, 결국엔 이런 단식 투쟁 등으로 인해서 좀 몸이 쇠약해지고 또 나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안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요즘은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쨌든 굶어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대단하신 분이고 뭐 그런 영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안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서 활동하셨던 모습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투쟁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평민 의병장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을사의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에 시작이 됐고요. 을사의병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좀 없어지는 분위기였을 때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배경이 됐었던 사건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입니다.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긴 것을 회복해 보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벌어졌던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단 3명을 파견을 했었는데요. 이 대표단은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는 참석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대표 중에 한 분이셨었던 이준 열사가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등 이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눈에 보이게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이제 강대국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헤이그 회의에 우리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막 거기다가 막 죄를 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확실한 식민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 고종은 강제퇴위가 되는 줄도 몰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뒤로 물러나서 그 황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친일파들은 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앞장서서 고종의 퇴위로 그냥 바꿔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황제의 명령을 조작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뭐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이죠. 자, 근데 이 정미의병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고종이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서 만들었는데요. 그 전까지 의병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군대가 합류하면서 의병들의 그런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안 일어난 곳이 없을 정도로 의병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간도 연해도 등지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런 활동이 곳곳에서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여기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일본에게 장악당한 서울을 되찾고 고종 황제를 다시 황제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 13개도의 13개도 창의군이라는 이름으로 의병들을 소집을 했고요. 의병들이 모여서는 일본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서울을 찾기 위해 서울로 이제 몰려갔었던 거죠. 당시 이제 13도 창의군들의 모습을 보면 세월이 좀 확실히 흐르긴 흘러서 보수적인 양반을 중심으로 양반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 감각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외교 공간에다가 우리 의병이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이므로 여러분들의 뭐 생명이라던가 재산 뭐 안전은 지켜주겠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 운동을 이끌었었던 당시 이제 지도자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모친상을 당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또 선봉대가 청량리 일대에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무너지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병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울을 탈환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느껴졌겠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들이 이제 유격전을 펼치던 호남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시행을 해서 1909년까지 엄청난 그 횡포를 부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의병과 관계가 있다고 싶으면은 그냥 뭐 마을을 모두 초토화시킨다던가 사람 의병의 뭐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자행되던 시기가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이때 이제 전라도 일대가 워낙에 피해를 크게 봐서 이제 이 운동으로 10년 후인 1919년 3.1운동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의 그 3.1 만세 운동이 좀 약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 놨으면 10년 동안 회복이 안 돼서 3.1 운동 때 참여하는 게 눈에 띄게 좀 적을 정도로 그렇게 미리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다시 10년이 지난 1929년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모두 일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광주 학생운동을 일으켜서 전라도 일대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국으로 퍼진 일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자,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고 또 의병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을 하다 보니 의병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하고 연해주로 많은 의병들이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의병들이 1910년대 말 20년대로 이어지면서 무장 독립 전쟁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시면 해당 군인이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강화되고 독립전쟁으로 발전했다. 이걸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병전쟁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이제 구국운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가시적인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주장을 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의 기반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의병장 출신 중에 나중에 독립운동의 장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일제 침략에 대항을 해서 이제 무장을 하고 직접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이렇게 그 식민지가 되는 나라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침략자들과 싸웠었던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의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일운동 중에서 이제 의병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